안녕하십니까. 뉴욕 공공도서관 PD 특파원 김민식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성북 길빛 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전화감도 진짜 좋다. 그러네요. 어, 어디시라고요? 여기 뉴욕입니다. NY. 예. 어제, 여기 뉴욕 현지 시간으로 아침 10시에 도착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밤새 꿀잠 자고, 시차 적응 바로 이제, 딱 하고 지금 아침 7시, 여기 현지 시간 아침 7시에 일어났어요. 한 9시간 푹 자고 이제 했고, 제가 있는 숙소는 그 뉴욕 공공도서관, 제가 뉴욕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 중 하나죠. 제가 도서관을 좋아하는 이유가 왜 공짜니까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도 뉴욕 공공도서관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공짜예요, 거기는. 왜냐하면 뉴욕에서 다른 곳은 다 뭐 미술관이든 박물관이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다 유명한 데는 다 막 20불, 30불씩 입장료를 내는데 도서관은 무료이기 때문에 뉴욕 공공도서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파드 39라고 하는 아주 저가의 숙소에 지금 이제 싱글룸 잡고 이제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감이 네. 이제 전화 감이 너무 좋아서 혹시 들으시는 분들이 그치. 이 전혀 사기치나? 전혀 감을 못 잡으실 것 같아서 잠깐 배경 설명드리면 네. 지금 한국 시간으로는 2023년 2월 26일 25일 밤 9시 35분경이고요. 지금 김민식 PD가 계신 곳은 미국 뉴욕. 예. 뉴욕의 맨해튼. 맨해튼. 7월 25일 아침 7시 맞습니다. 아침이에요. 36분경이죠. 그죠? 네. 네. 근데 뉴욕에는 정말로 이 내가 빌린 책 특파원으로 지금 그렇죠. 제가 가신 이제 거죠? 야, 세계로 뻗어갑니다, 진짜. 수익도 하나도 없는데, 대단합니다. 우리 되게 이렇게 대차게 일단 지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아낌없이 하는 것 같고요. 저 이제 여기 뉴욕 와서 되게 반가웠던 것 중 하나는 제가 뉴욕에서 또 좋아하는 공간 중 하나가 타임즈 스퀘어예요. 타임스퀘어 저 혹시 전광판 어마어마시하게 그렇죠. 많고 거기죠? 어마어마무시한 전광판. 그 앞에서 찍은 제가 그 셀카 나중에 하나 사진 보내드릴게요. 그거를 우리 이번 회 이미지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좋겠네요. 에피소드 이미지로. 제가 그 타임즈 스퀘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왜 우리 어렸을 때 노래가 그거잖아요.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만나고 오겠네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네. 지구가 둥글다고 계속 걸어가서 온 세상 사람들 다 만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네. 타임즈 스퀘어는 가만히 있잖아요. 네.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찾아옵니다. 온 세상 사람들 다 만나고 올 수 있는 곳. 왜냐하면 타임즈 스퀘어는 너무 유명한 장소라서 정말 그냥 뉴욕은 워낙에 이제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도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뉴욕에 오면 그 타임즈 스퀘어 오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어제 딱 거기 가서 느낀 게 뭔지 알아요? 세상에 제가 2015년도에 아버지 모시고 한 3주간 뉴욕에서 이렇게 지낸다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하고 또 달라진 게 뭐냐면 2015년과 2023년 사이에 달라진 첫 번째가 뭐냐면 딱 갔더니 네이버 라인에 그 라인 프렌즈 스토어가 있어요. 라인 프렌즈. 우리 그 강남역에 있는 라인 프렌즈 스토어가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 입점해 있어, 세상에. 앞에, 그 앞에 디즈니도 있고, 뭐 막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거는 요즘 타임스 스퀘어의 그 전광판, 제가 2015년에 왔을 때는 각종 휴대전화 광고라든지 아니면 뭐 애플, 아이폰 광고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막 전부 다 이제 기계들 이렇게 파는 그런 어떤 마케팅 영상들이 가득했거든요. 네. 지금은 OTT 전쟁 시대입니다. 넷플릭스, 훌루, 여기는 또 HBO 있고, 그리고 MGM 플러스라 그래서 각 영화사들이 각자 자기들 OTT 만들어요. 네. 그래서 막 그런 그 포스터들하고 그 영상들, 예고편 영상이 막 그냥 정신없이 뜨는데, 그래서 지금은 OTT 전쟁 시대구나라고 해서 보니까 제가 여기 어느 나라든 여행 가서 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넷플릭스 들어가서 그 나라의
1위는 어떤 영상인지 보거든요. 네네. 한국하고 좀 다를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인기 1위 영화가 뭔지 알아요? 영화요. 드라마 말고 음, 영화. 영화. 맞춰보세요. 맞추면 내가 가서 음, 밥 사준다. 맛있는 거. 영화. 야, 이거 지금 음. 갸우뚱갸우뚱 하다 보니까 우리 박동원 부장님도 너무 이 도서관만 다니시고 넷플릭스는 잘 안 보시나 보다. 아니, 넷플릭스 보긴 보는데, 음. 드라마는 좀, 알 것 같은 영화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영화는 아마 개봉 넷플릭스 시점과, 잘 보시는 분은 예, 내가 네. 요렇게까지 얘기하면 네. 저 PD 특파원이 뉴욕 가서 아! 이 얘기를 던질 정도면 정의. 맞아요. 정이에요. 어, 와, 세상에 내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미국에서 영화가 좀 많이 올라오냐고요. 거기에 1위가 연상호 감독님의 정의입니다. 아니, 저는 정의가 그래도 글로벌하게 먹힐 줄은 몰랐어요. 더 놀라운 거는 네. 이 정의가 제작비가 한 200억 정도래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 200억 정도면 정의 같은 그런 SF 블록버스터 영화 미국에서 만든다고 하면 최소 3천억에서 5천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10분의 1 정도 가격에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미국,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영화 1위래요. 넷플릭스에서 만든 야, 지금 현재 넷플릭스. 넷플릭스가 그러니까 한국의 가성비에 정말, 완전히 그냥 어, 한 거지. 그러니까 음, 넷플릭스가 한국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 근데 진짜로 저는 한국 사람들 종특이 이거 같아요. 네. 뭐든지 싸게 만든다. 이거 근데 기뻐해야 할 품질이 일이지. 아니 기뻐할 일이지. 나쁘지 않아. 싸게 만드는데 퀄리티가 있어. 심지어 1위잖아요. 1위 세상에. 네. 그래서 내가 어제 나는 가서 보고 타임스퀘어를 보고 지금 미국은 근데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1995년도에 제레미 립킨이 했던 노동의 종말에서 했던 예언 중 하나가 뭐냐면 네. 21세기가 되면 모든 생산 활동은 기계와 로봇, 컴퓨터, 인공지능 등이 생산 활동을 다 전담하고 인간은 엄청난 여유로운 여가 시간을 누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노동의 종말에서 립킨이 한 얘기인데 제가 어제 딱 2023년 타임스퀘어에서 보고 느낀 건 뭐냐면 지금 미국 사람들의 일상을 장악한 거는 OTT로구나. 다들 시간은 남아. 할 일은 없어. 뭔가 콘텐츠로서 자기의 어떤 삶의 어떤 그 여가를 즐기는데 거기에 1등이 마침 한국 작품이라니까 제가 와서 보고 PD 특파원으로서 이거는 반드시 한국에 계신 우리 박동훈 부장님께 내가 보고를 드려야겠구나. 정말 그 타임스퀘어에 가면 가장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핫하고 사람들의 관심, 그렇죠. 어텐션이 쏠린 게 뭔지를 갖다가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네. 거기다 그냥 카메라 하나 박아놓고 궁금할 때마다 한번 쓱 보고 싶네요. 왠지 나는 그런 그 카메라가 어디엔가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떤 유튜브 주소나 어떤 그 인터넷 상에서는 그런 그걸 보여놓은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와서 근데 그냥 제가 딱 하루 그냥 지내보고 느낀 거 얘기해도 돼요? 네, 좋죠. 어차피 저는 이거 여기 길게 있을 거니까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소감을 얻는데 하루 딱 지내고 느낀 건 뭐냐면 그래도 한국이 좋아요. 하루 만에? 네, 왜? 하루 만에. 네, 왜 그런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네. 일단 어제 딱 도착했잖아요. 네. JFK 공항에서 입국 심사 대기 줄만 1시간 동안 서 있었어요. 그 비효율은 아이고. 안 고쳐지네요. 이거는 왜 이럴까요? 나는 왜 내가 여기서 왜냐하면 제가 작년 6월에 그리스 여행 갔잖아요. 네. 그리스 아테네 그 공항은 딱 가자마자 5분도 줄을 안 섰어요. 물론 그때는 이제 그리스는 워낙 여행자들이 찾는 나라인데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바로 직후라서 사람들 그냥 바로 입국 심사 대기 안 하고 줄 안 서고 바로 그냥 딱 통과했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도 왜 자동 심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손바닥은 그래서 되게 빠르잖아요. 네. 1시간을 서 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왔어. 그리고 내가 이제 저는 이제 혼자서 배낭여행을 하니까 짠돌이라서 절대 택시나 우버 이런 거 안 부르거든요. 이제 전철로 JFK 공항에서 맨하탄까지 이동을 하려면은 에어트레인을 타야 돼요. 네. 공항철도 같은 거죠. 뉴욕에. 딱 타러 갔다가 내가 여기는 뉴욕이야. 뉴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 지하철역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네. 지하철역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러면 공항에서 일단 이걸
해결하고 가야겠다. 음. 자, 그래서 제가 그 공항철도 바로 옆에 있는 게 JFK 8번 터미널이거든요. 네. 터미널에 가가지고 3층 이렇게 가서 공항에도 화장실이 없어. 이거 믿겨요, 안 믿겨요? 돈 나- 내는 데는 있지 않을까요? 없나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음. 아무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나 싶어서 막 돌아다니다가 내가 3층 그 터미널 3층 아무리 돌아다녀도 화장실이 없어서 내가 나중에 가다 보니까 출국장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서 있는 직원이 너 보딩 패스가 있어야 들어와요. 근데 난 진짜 화장실 안에 혹시 저 안에 있으면 뚫고라도 들어가고 싶은데 물어보다 보니까 거기가 3층인데 1층에 내려가야 화장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역시 뉴욕은 근데 공항철도를 탔어. 한 20분 타거든요. 네. 공항철도. 네. 요금이 얼마일까요? 맞춰보세요. 공항철도요. 음. 공항철도는 한 10,000원 하지 않을까요? 와, 야 박동훈 부장님 살아있네. 어떻게 하세요? 아니 보통 8달러. 8달러. 근데 우리나라는 왜 한 2, 3천 원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공항철도가 공항에서 음. 시내까지 진입하는 거죠. 그렇죠. 그 시내까지도 아니야. 저기 어디 무슨 자메이카 스테이션 가지고 한 20분만 타고 거기서 다시 또 메트로를 끊어서 또 와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것까지는 이게 다가 아니야. 내가 네. 진짜로 한국이 그리웠던 마지막 이유를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이제 뉴욕은 사실은 음식점 물가가 엄청 비싸요, 여기. 그리고 팁도 막 줘야 되고 그래가지고 내가 제일 만만하게 가는 데는 그래 간만에 뉴욕에 맥도날드 가서 먹자. 빅맥을 시켰어요. 네. 얼마일까요? 빅맥 세트. 내 일부러 비싼 거 안 시켰어. 세트 라지 세트 안 시키고 그냥 미디엄 세트 시켰어. 그리고 콜라는 마셔야 되잖아. 빅맥 하나만 먹을 수는 없잖아. 햄버거 하나만 먹을 수는 없잖아. 목이 마르니까. 7달러? 자, 곱하기 2 하시면 됩니다. 14달러.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빅맥 세트는 저기 프로모션도 많이 해서 한 5,000원에도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여기는 14,000원. 아니 무슨 북유럽인가요? 왜 이래? 그래서 제가 어제 사실은 그래서 그 맥도날드만 비싼 줄 알고 봤더니 다 돌아보니까 다 비싸더라고요. 생수가 여기는 생수 그 우리가 흔히 500ml짜리 있잖아요. 작은 생수. 네네. 그거 하나가 3달러예요. 5,000원. 와. 아니 그냥 슈퍼마켓이나 뭐 이런 편의점 같은 데서요? 일반 편의점 같은 데서. 뉴욕이 좀 3달러. 특별한 거 아닌가요? 미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 생각에 코로나 이후에 미국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렇게 큰 지출을 하시고서 또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기 한국에 돌아가잖아요. 네. 그냥 당분간 어디 놀러 안 다니고 도서관만 다닐 거예요. 아니 그래서 지금 하여튼 뉴욕 공공도서관, 뉴욕 퍼블릭 라이브러리. 네. 예, 여기서 가까운 숙소에서 지금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 공공도서관 아마 방문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이제 블로그에 조금 자세히 쓸 것 같고요. 네. 그거는 하여튼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더 지내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하여튼 뉴욕을 만난 저의 첫 번째 단상이었고, 그냥 첫인상 정도 가볍게 인사드렸고요. 오늘 저는 박동훈 부장님 요즘 도서관에서 무슨 책 읽고 있는지 나 그걸 들어야 돼. 아니. 근데 사실 이 뉴욕의 얘기가 더 궁금해요. 제 얘기는 여기 그래요? 한국에 오시면 얼마든지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 생생한 사실 지금 뭐 코로나 끝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그렇죠. 예, 뭐 물론 많은 분들이 해외 나가셨다고 하지만 너무 궁금한 게 많거든요. 또 세상 또 빨리 변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박동 부장님이 질문 주시면 저는 바로 아니 지금 저 한 2주 일정으로 가신 거죠?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 그럼요. 뉴욕 일주일 있다가요. 네. 그다음에 이제 플로리다 올랜도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디즈니 월드와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한 일주일 정도 보고요. 그런 다음 제 원래 이번 여행의 목표는 쿠바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하바나 들어가는 비행기가 있거든요. 1시간 반 정도 날아가는.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고 쿠바에 들어가서 한 2주간 이제 쿠바 배낭여행 하고요. 그리고 나올 때는 어차피 이까지 지구의 반을 날아서 왔는데 다시 온 길 되찾는 것보다는 반대로 더 가자 그래서 유럽으로 날아가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한 며칠 지나고 그다음 터키 이스탄불, 제가 또 이스탄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서 또 며칠 있다가 총 5주 일정으로
어쩌다 보니 쿠바 여행, 그러다 보니 세계 일주라는 테마로 이번에 나왔습니다. 예, 아니 사실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 이렇게 지금 뭐 환율도 비싸고 이런 시즌에 무슨 럭셔리하게 세계 여행이냐 이러실 것 같은데 제가 네. 잠시 그냥 보충 설명 드리자면 원래 내가 쿠바를 한번 가보고 싶다. 맞아요, 예, 맞아요. 이렇게 꿈을 꾸셔서 쿠바를 맞아요. 가려고 했더니 너무 멀어서 맞아요. 기착해서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더니 맞아요. 엎어진 김에 쉬어가자. 이러시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일정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역시 정리를 잘 해주시는군요. 네. 제가 원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저는 예전서부터 쿠바 여행을 너무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여러분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코로나 끝나기만 해봐라. 코로나 끝나면 어디로 갈까? 했을 때 저는 가고 싶은 곳 중 하나가 쿠바였는데, 한국에서 쿠바 가는 항공편을 검색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절대 이제 직항편은 절대 없고요. 원래 중남미는 한 번에 날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내가 듣기로는 중남미까지는 한 번에 가는 그러면 공중급유를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지구 반대편이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면은 항공권 검색을 하면 워싱턴, 마이애미, 하바나 이렇게 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워싱턴이면 미국 동부인데 나는 워싱턴에서 그냥 가느니 차라리 뉴욕으로, 그래서 어제 대한항공 사실 직항 타고 뉴욕으로 14시간 걸려서 뉴욕으로 왔고요. 그리고 마이애미에서 어차피 하바나로 들어가는 비행기를 탄다면 마이애미가 플로리다인데 플로리다 올랜도에는 제가 좋아하는 디즈니 월드랑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은퇴자의 여행법에서 저는 좋은 건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일정 뽑아보고 거기 이렇게 중간 경유지가 있으면 거기에서 그냥 한 일주일씩 쉬었다가 다음 장소로 날아가는 거죠. 은퇴자의 무기는 참 시간입니다. 시간이죠. 예. 마음껏 즐길 수가 있다는 점에서 시간에 너무 좋고요. 그냥 많기만 하면 이게 네. 오히려 그게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네. 지루함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냥 유연하게 유연함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재밌는 일상으로 채울 수가 있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장기 여행, 멀리 장거리 여행을 또 떠난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행하는 데는 저는 5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돈, 시간, 체력, 언어, 그리고 매너. 이 5가지가. 이게 매너. 사람들이 내가 마지막 매너를 넣으면은, 하는데요. 저는 매너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해외여행 가가지고, 물론 나는 아까 살짝 투덜거리긴 했지만, 다른 어떤 나라의 문화라든지 그게 어떤 그 풍습을 보고, 아유,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기만 해? 여기는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워. 여기 막 이렇게 투덜거리기만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행을 즐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해외 여행을 즐기는 데는 나름의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체력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아무리 제가 뭐 요즘도 물론 여기 숙소 와서 어젯밤에도 제가 자기 전에 여기서 한 30분 정도 홈 트레이닝을 하거든요. 저는 탄력 밴드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그 좁은 호텔 방 안에서 막 버핏이라든지 막 이렇게 스쿼트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탄력 밴드 가지고 저항성 운동, 근력 운동 하거든요. 팔굽혀펴기도 다 하고요. 왜냐? 이게 여행을 다닐 때는 제가 평소에는 헬스클럽 가가지고 기구 운동하고 그리고 줌바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네, 이렇게 5주간 여행을 다니면은 그런 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루틴이 깨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행 기간 중에 이 근력 운동 루틴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해도 저의 체력은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근데 나중에 나이 7, 80에는 장거리 여행하기에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젊을 때 가자라고 했고, 어제 제가 대한항공 타고 오면서 약간 비행기 안에서도 느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대한항공 타고 이렇게 14시간 오면 중간에는 왜 한번 불을 컴컴하게 기내를 해놓고 다들 승객들이 잘 수 있도록 배려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네. 그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화장실 간다고 이렇게 가셨다가 자기 자리를 못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몇 번 자리에 있었는지 이게 14F인지 32G인지를 모르니까 이분이 10분 넘게 다니면서 승무원이 도와주세요. 근데 승무원도
소리내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승객들이 다 자고 있으니까 네. 조용조용하면서 빈자리마다 이렇게 보면서 할머니 여긴가 여기가 10분 넘게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근데 그 컴컴한 데서 할머니가 번호를 기억을 못하면 절대 이거는 찾아가기가 힘들잖아요. 왜? 네, 네. 그 큰 비행기에서 2층짜리 비행기니까. 어. 그 내가 어제 보면서 이게 조금이라도 그래도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했죠. 근데 왜 쿠바였을까요? 쿠바요. 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사실은 로마의 1인자라는 책이거든요. 네네. 로마 1인자. 저는 로마의 1인자, 지금은 이제 풀리권 넘어갔고 마스터스 오브 로마를 읽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당시 로마 제국에서 사는 그 사람들의 이렇게 얘기를 보다 보면 다들 그들이 나는 죽기 전에 로마를 한번 보고 싶다라는 얘기들이 그 책에는 나와요. 네. 그러니까 변방에 사는 저 속주, 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 속주에 사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로마를 한번 가고 싶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자본주의 지금 21세기 자본주의 시대, 우리 시대의 로마는 뉴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뉴욕을 자주 오는 편이고 좋아해요. 그리고 또 뉴욕은 우리 시대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뮤지컬의 도시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따가 나가서 이제 티켓츠 거기 그 타임스퀘어에 티켓츠 그 할인 뮤지컬 티켓 파는 곳에 가서 오늘 저녁 공연 볼 거 지금 표를 사야 되는데, 자, 근데 만약 그렇다면 로마가 그러니까 뉴욕이 우리 시대의 로마라면 가장 변방은 어디일까? 난 그게 쿠바라고 생각해요. 북한, 맞아요. 북한. 근데 우리가 북한을 갈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는 북한에 가면 잘못하면 총 맞을 수도 있어요. 가서도 힘들고 갔다 오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갔다 오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북한은 별로 언젠가 뭐 기회가 되면 상황이 좋아지면 가지고, 그래서 나는 지금 시대의 제국의 가장 변방은 쿠바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는 쿠바 여행 간 사람들이 다들 어쩌면 자본주의에 대하는 저기에 있지 않을까. 쿠바 갔던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거기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고 좋다는 거예요. 네. 제 당장 여동생이 이제 쿠바를 갔다 왔는데, 얘는 쿠바가 너무 좋아서 또 간다 그러고, 저보고 제가 쿠바 간다니까 가기 전에 살사춤 반드시 배우고 가라고. 그래서 살사도 제가 막 배우고 그랬는데, 저는 약간 뭐가 있냐면, 박동 부장님은 책을 읽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질문이 훅 들어가서 미안합니다. 약간의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저는 정보를 얻고 학습을 하기 위한 목적이 사실 크고, 네. 예, 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언젠가는 그렇게 막 엔터테인먼트로 즐기면서 읽고 싶기도 한데, 어떤 스토리로 지금은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시간은 없고 빨리 뭔가를 해서 흡수를 해서. 얼마나 좋은 이유예요. 예. 시간이 없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알고 배우기 가장 좋은 소재는 책이죠, 사실은. 그렇죠. 예. 저도 그 로마의 1인자를 마음을 놓고 좀 읽고 싶네요. 맨날 투자 서적을 보지 말고. 아니에요. 투자 서적을 보면 왜 그 경제를 보는 어떤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잖아요. 네네. 저는 어제 오다가 비행기 안에서 우리 그 박동 부장님이 전에 소개해 주신 그 ETF 처음 공부, 처음 투자, 김성일님 그 책을 읽었거든요. 네. 제가 앞부분 물론 읽다가 이제 접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그 뉴욕 책을 좀 읽고 싶어서. 네네. 근데 하여튼 접기는 했는데, 저는 여행을 왜 다니냐면 저는 새로운 관점을 얻기 위해서 다닙니다.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 네. 뉴욕이라는 곳에 일주일 정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저는 뉴욕을 자주 왔었는데, PD로 일하면서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디에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것을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현미경 같은 어떤 렌즈를 하나 얻는 기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아마 쿠바에 간다면 망원경 같은 렌즈를 하나 얻을 것 같아요. 저 멀리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삶에서 저 멀리 있는 어떤 나라에 가장 변방에 있던 어떤 나라를 한 2주간 이렇게 다니면서 관찰하다 보면은, 자,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저는 현미경도 필요하지만 망원경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배율이 가장 높은 렌즈는 나의 삶과 가장 동떨어진 어떤 지역을 여행할 때 그 렌즈를 얻을 수가 있어요. 네. 저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장착하기 위해서 여행을 합니다. 책을 읽는 이유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책을 읽을 때 저는 지금은 심지어 마스터스 오브 로마 시리즈를 읽을 때는 2000년 전 저 먼 과거까지 내가 들여다보는 망원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는 거니까요. 이번 여행 얘기는 중간중간에 네. 계속 듣고 싶네요. 예. 그렇죠. 아니, 저기 하루 와서 지금 얘기했는데 벌써 이거 30분이 다 가서 어떡합니까? 아니, 근데. 참고로 참, 여기 와서 제가 네. 느낀 것 중 하나. 네. 뉴욕은 코로나는 다 끝났어요. 아니, 내가 되게 웃겼던 게, 전철에서도 물론 몇몇 사람 쓰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 그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온 한국 사람들 아니면 이런 사람들 습관적으로 마스크 쓰는 사람들 있고, 뉴욕 공공도서관에 이렇게 들어갈 때 바깥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지하철역에도 광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안내문이. 네. 마스크는 옵셔널이다. 옵셔널이지만 우리는 이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도서관 앞에 딱 들어가는데 표지에 도서관에서만큼은 그래도 strongly recommended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Wearing mask is strongly recommended. 그래서 내가 마스크를 딱 쓰고 딱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고 딱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앞에 앉아 있는 직원들이 다 마스크 벗고 이렇게 거긴 가방 검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들 다 끝났구나. 그리고 뉴욕 공공도서관 여러분 여행 오시면 꼭 한번 가보세요. 너무 좋은 게 그 1층에 네. 트레저리, 그러니까 이 뉴욕 공공도서관이 워낙 유서 깊은 도서관이다 보니까 여기에 온갖 그 자료들이 있어요. 버지니아 울프의 무슨 친필 원고라든지, 제가 어제 본 거는 베토벤과 모차르트의 악보, 친필 악보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보거든요. 네. 그거를 소장해 놓은 거기에 이렇게 자료실을 다니면서 하는 그 무료 가이드 투어가 있어요. 그냥 영어 청취 공부한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들으면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그 가이드 투어 하시는 분도 막 20분간 침을 튀기며 설명을 하는데 마스크를 안 껴. 그래서 내가, 뉴욕에서는 이제는 마스크는 해제로구나. 그걸 느꼈어요. 아니, 제가 지금 궁금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 구글 맵으로 뉴욕 퍼블릭 라이브러리의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 중간에 트레저스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그게요. 여기 야, 우리 또 박동 부장님 또 검색 왕이시구나. 아니, 그러니까 요렇게 어떤 기획전처럼 돌아가면서 지금 여기 가면은 뭘 하고 있어, 요즘은 뭘 하고 있어, 이거군요. 어제는 갔더니 버지니아 울프의 삶에 대해서 갔는데 제가 어차피 저는 한 번에 다 안 보니까 오늘 다시 또 갈 거고 가서 이제, 근데 재밌어요. 거기는, 그리고 도서관은 확실히, 무료라서 정말 마음 편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기 정말 여행자들도 빌릴 수도 있나요? 책을 빌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못하고? 그것도 아마 하면은 할 것 같은데, 왜냐면 거기는, 또 이게 재밌는 게, 거기 로즈룸이라고 있어요. 네. 유명한 열람실인데, 네. 거기는 영화에서도 나올 정도로 되게 예쁜 곳이거든요. 네. 어제 못 들어갔어요. 왜냐? 앞에서 막아요. 너 여기 왜 왔어? 그래서 그냥 보러, 그냥 take a look around. 그랬더니,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기칠 걸 그랬어. 책 찾아보려고 왔다고 그럴 걸 그랬어. 그냥 봤더니 연구 목적으로 오는 방문자만 그걸 하는데, 여기가 그 로즈룸이 워낙 유명한 장소고 전 세계에서 여행자들이 오면 거기서 사진 찍고 싶어 해가지고 다들 들어가서 막 사진 찍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도서관 열람객들에게는 그게 방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2시, 3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투어 시간이 있어요. 도서관 열람실을 그 시간에 가서 투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제 갔던 시간에는 이미 마감이 돼서 못했는데 아마 일주일 동안 있으니까 중간에 한번 가서 투어하고 그러고 오려고요. 아니, 저 지금 내부 사진도 보고 있는데요. 야, 너무 멋있죠. 와, 이건 정말 무슨 유럽의 대성당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도서관 이용자라면 언젠가 나는 뉴욕 공공도서관에 가겠어라고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근데 뉴욕 공공도서관 옆에 있는 브라이언트 파크라는 그 공원도 너무 예쁘고요. 네. 거기에 지금은 이제 이 스케이트장을 꾸며놔가지고 우리가 그 뉴욕 영화 보면 이렇게 막 겨울에 그렇게 막 스케이트 약간 그런 풍광이 펼쳐지고요. 네. 뉴욕 공공도서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타임스 스퀘어가 있고요. 걸어서 20분 거리에 센트럴 파크가 있고요. 걸어서 5분 거리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뉴욕 시내 구경을 하시려면 뉴욕 공공도서관은 찾아가시게 돼 있어요. 아니, 저도 사실 좀 오래된 한 10년 전이긴 하지만 뉴욕에 갈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왜 여기를 가볼 생각을 안 했는지 이 타임스퀘어 어, 이렇게 지척에 있는데 참 감히 안타깝네요. 예. 제가 감히 그래도 박동현 부장님보다는 도서관 사랑이 더 깊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야, 이 뉴욕 도서관은 보니까 천장에 프레스코화까지 있고, 맞아요, 맞아요. 이게 대체 원래 처음부터 도서관으로 지어진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도서관으로 지어진 곳이에요. 그래요. 야, 도서관을 그것도 이렇게 지을 생각을. 그 설명을 해줘요. 그 가이드 어. 하시는 분이 쫙 하면서 이 도서관의 영역에 대해서도 이렇게 막 설명해주고 하시는데, 뉴욕 공공도서관이 왜 그 사진으로 보시면 아마 엄청나게 멋있게 지었잖아요. 네네. 여기 못지않게 왜 뉴욕에서 반드시 가야 되는 곳 중 하나가 모마, 현대미술관, 네. 예,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 네네. 거기도 어마어마하게 지었는데, 자, 공공도서관도 그렇고 모마도 그렇고 뉴욕에서 뭘 지을 때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였냐면 유럽이었던 거예요. 기준점이 유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생각해봐요. 여기는 유럽의 어떤 그런 그 쾰른 대성당 이런 그 수백 년 된 대성당 같은 거 없어.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 대형 박물관처럼 막 수백 년 된 이 소장고를 가지고 있는 이런 거대한 그게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백 년 된 어떤 그 수천 년의 유물을 모을 수는 없기 때문에 현대 미술관을 어마어마하게 진 거고요. 그리고 도서관을 마치 성당처럼 안에 막 천정에 프레스코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미국에 왔던 그 미국에서 이 독립하고 나서 식민지를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그 유럽의 어떤 그 귀족들의 문화를 이곳에서 나름 재현해 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공도서관은 꼭 한번 가보실 만한 그런 건축적으로도 건축물로서의 가치도 있는 곳입니다. 야, 여기 도서관도 한 2, 3일은 봐야겠네요. 여기서 정말 하루 책도 보고. 뉴욕 공원 지금은 안 하는데 제가 2015년에 여기에 왔을 때는 네. 그 도킨스 있죠. 이기적인 유전자 저자. 네네네. 그 도킨스가 뉴욕 공공도서관 1층 그 홀에서 저자 강연도 했었어요. 아, 재밌습니다. 그 다음 주 수요일에는 어디 계세요? 올랜도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제가 뉴욕 얘기를 제대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는 하루밖에 못 지냈지만 오늘서부터 해서 그때는 제가 뉴욕에서 본 뮤지컬이라든지 그리고 그때는 제가 뉴욕 배낭여행자를 위한 책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와우. 뉴욕에 배낭여행 갈 때 무슨 책을 가져가면 좋을지 일주일 후 다음 통화를 기다려주세요. 적금 들어야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 저기 우리 박동 부장님 열심히 재테크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소기의 성과를 내서 그 중에 하나는 상품 하나로 이제 털어서 오실 수 있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예, 그 빅맥 세트가 $14인 곳에서 진짜 버텨야 됩니다. 잘 버티시고요. 네. 우리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네. 멋지고 재미있는 여행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피부특파원으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